여름철 모기 잡으려고 라켓 모양의 전기 모기채 많이들 쓰실 텐데요.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린 뒤 전기 모기채를 켰다가 집이 불탔습니다. 살충제와 전기 모기채가 만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류재민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깨진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제밤 부산의 한 가정집 안방에서 불이 나 냉장고와 가구 등 집안을 모두 태웠습니다. 집주인은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뿌린 뒤 전기 모기채를 켰는데 모기가 채에 닿는 순간 스파크가 튀면서 불꽃이 침대로 옮겨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방에서 이제 모기가 많이 나오니까 끄다가 이제 모기가 거진 한 통 그 자체를 다 뿌린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방문하고 다 닫아놓은 상태였지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기약과 전기 모기채입니다. 실제 이 두 가지로 불이 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라면 상자 크기의 아크릴 상자 안에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충분히 뿌린 뒤 전기 모기채를 작동시켰습니다. 삽시간에 불기둥이 치솟으며 폭발이 일어납니다. 바로 옆 실험용 마네킹이 입은 방호복이 녹아내릴 정도의 위력입니다. 모기 살충제에는 LP가스가 들어있는데 LP가스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LP가스가 폭발 범위 안에 있게 되면은 공기 중에 체류하게 돼서 전자모기채와 같은 작은 스파크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사형 모기약의 경우 약품을 내뿜기 위해 액화 석유가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 모기채와 함께 쓸 땐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해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남태평양에서 조업하던 우리 원양어선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필리핀인 선원이 붙잡혔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벌어지는 선상 범죄, 사건의 수습도 입증도 쉽지 않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한 필리핀 남성이 들어오더니 잠시 뒤 해경에 체포됩니다. 이 남성은 원양어선 선원 31살 A씨.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반쯤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어선에서 한국인 선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씨가 A씨를 야단치며 멱살을 잡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6차례에 걸쳐 팔과 배 등을 마구 찔렀습니다. 해경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해경이 처리한 폭행과 살인 등 선상 범죄는 28건, 3년 동안은 모두 86건, 124명이 검거됐습니다. 선상 범죄는 폐사적이고 고립적인 환경에서 외국인 선원 간의 문화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오는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도움을 받거나 사건을 수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 선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들만의 어떤 이제 폐쇄성 내지는 고립성, 그다음에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격성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 조사가 올해부터 원양어선으로까지 확대된 만큼 선상 갈등과 폭력 살해 등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한 여성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 업자 일당이 이 여성을 살해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로 60대 여성이 걸어옵니다. 길을 건너는 순간 주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이 충격으로 여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높이며 피해 여성을 향해 돌진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운전자는 55살 B씨, 지인인 58살 A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일부러 낸 사고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지난해 60살 C씨의 소개로 만난 피해 여성에게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던 땅 수천 제곱미터를 7억 원에 팔았습니다. 2배가량 부풀려진 가격이었는데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이유에선지 땅의 명의도 피해 여성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 등 3명이 여성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했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거지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미행해가지고 그 이동 동선을 파악한 걸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A씨 등 3명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 B씨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C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자신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표류하면서 수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내용 일면 머릿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업협정이 4년째 타결되지 못하면서 매년 647억 원 규모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선망업계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획하는 비중이 커 어업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학생들의 체격이 갈수록 커지면서 학교 책상과 의자 크기를 바꾸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안이 부산시 교육청의 제안에 따른 건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책걸상 한국산업표준도 전면 개정해서 학습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의 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방문 간호사들을 속여서 사업투자비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A 의료생협 이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한 전문대 평생교육원 방문간호 교육에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설명회를 열고 방문간호가 국책사업으로 시행된다며 16명의 투자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검찰에 이사장을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용 금지된 독성 물질을 김 양식장에 대량 유통한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양식장 이물질을 없애는 데 쓰이는 무기산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됐지만 41살 A씨 등 4명은 이를 알고도 무기산 1,400리터를 어민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오겠는데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전 중에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27도 가까이 올랐던 어제에 비해서 낮 기온 역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 22도에 머물며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과 울산이 24도, 거제는 23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중반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주말이자 6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 마지막 보도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평가가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부진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경우가 고작 0.93%였습니다. 또 보조금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조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유명 사찰입니다. 4년 전부터 불교 행사인 달해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시민축제로 확대한다며 시 보조금 6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지원이 금지된 종교 행사를 문화 행사로 바꿔 보조금을 타낸 건데 부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결론은 원안 가결. 딱 종교 행사다 했으면은 안 했을 건데 이게 이제 달해제다, 다문화 지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부산 컨택센터 워크숍 보조금 지원 공고문입니다. 컨택센터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단체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분히 부산시 컨택센터 협의회만을 염두한 공고문인데 행사 경비로 이 단체에 5년간 3억 2,9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부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결국 보조금을 주기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한 여성단체가 주최한 합동 결혼식입니다. 출산 장려를 명분으로 1,650만 원을 부산시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커플은 단 3쌍에 불과합니다. 한 심의위원이 이게 작은 결혼식이냐고 따졌지만 이 또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2,700여 건의 지방보조금 심의가 이뤄졌지만 99.3%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좀 설명이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끝마다 이렇게 심도 있게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부산시는 해마다 보조금 사업을 사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건데 이게 과연 합리적 판단인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 결과를 가만히 뜯어보면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1년이 2년, 3년, 4년, 5년 그냥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주는 거죠. 그게 이렇게 해서 공공보조금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신규 진입이 힘들어지는 거고. 취재진이 지난 2년 동안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749건의 보조금 사업 중 사업이 부진해 지원을 중단한 경우는 0.93%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75%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인데요. 부산에서는 상업용 건물이 많은 부산 진구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의 토지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9.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12.35%, 광주 10.98%, 제주 10.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구군별로는 부산 진구가 지난해보다 14.76%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뒤를 이어 중구가 14.24%, 해운대구 12.87%, 기장군 11.64%, 동래구 11.28% 순이었고 강서구는 6.37% 오르는 데 그쳐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 진구는 대형 상업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들이 많아 상승 요인이 됐고 중구는 북항 재개발 등의 개발 요인이 땅값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 LG U+ 부지로 1제곱미터당 4,0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금정구 오륜동 산 80의 2 임야로 1제곱미터당 911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도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생곡 음식물 처리 시설이 설비 고장으로 오늘 새벽 3시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부산시는 반입된 음식물 쓰레기에 섞여 있던 뼈 조각과 돌멩이, 그릇 조각, 수저 등 이물질들이 배관을 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소화조 공급 펌프 배관 작업을 위해 오늘 새벽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설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부산 해수욕장들이 내일부터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들어갑니다. 해운대와 송정, 송도해수욕장은 내일부터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 광안리와 다대포, 일광, 임랑해수욕장은 이보다 한 달 늦은 7월 1일 개장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올해 운영 방침을 비움과 다시 쓰기로 내걸고 파라솔 없는 구간 확대 등 피서객에게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다이빙 사고가 났던 송도해수욕장은 올해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에 나섰고 광안리 해수욕장은 장애인도 편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네티즌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다 피크닉이에요. 안 그래도 저도 이거 보고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낭만적인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바다 피크닉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광안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다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인 거죠? 네네. 굉장히 멋진데요.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더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 태그하면서 같이 가보자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사진의 레몬은 먹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반납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댓글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매트, 커피, 컵 이런 게 다 대여가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다 피크닉이 인기를 끌면서 근처 카페에서 이런 소품들과 커피로 구성된 바다 피크닉 세트를 빌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거창한 준비할 것 없이 몸만 가면 되니까 더 많이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바다 피크닉 많은 분들이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또 이렇게 바닷가에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가 많다 보니까 네. 모래 걱정을 하는 댓글들도 많았는데요. 사진은 참 이쁜데 바람이 불면은 모래가 또 커피나 입으로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또 그게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도 멋진 사진 한 장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부산 새 야구장이에요. 새 야구장이 네. 새로 짓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새로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산 새 야구장의 위치와 형태를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재검토요. 네. 사직 야구장이 노후화되면서 이런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네. 들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직동에 살고 있는데 진짜 오랫동안 듣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새 야구장이 이렇게 진척을 안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이번 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지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겠어요. 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새 야구장에 위치해야 되는 의견도 다양했는데요. 지금 사직동에 있는 야구장이 옮겨갈 경우에 사직동의 상권 붕괴가 걱정된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분들의 기대감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네네.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 점검하시고 좀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부산역이에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소식도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소식인데요. 부산역 기차역이 드디어 오랜 정비를 마치고 오는 9월 부산역 광장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9월부터 부산역 광장을 만날 수가 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시민분들이 많이 기뻐한 소식은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드디어 부산역 기차역과 도시철도 부산역이 통로로 바로 연결이 된 것인데요. 네. 그동안 도시철도 부산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불편하게 갈아타야 했던 불편함을 생각해보면 감개무량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 월요일 같은 날씨만 돼도요. 네네. 바람 굉장히 불었죠. 비 왔죠. 이런 날 짐 다시 끌고 나가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환영의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무겁게 캐리어 계단으로 들고 오는 수고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진짜 행복하다. 캐리어 진짜 낑낑거렸었는데 더운 날도 추운 날도 밖으로 나갈 필요 없다와 등등의 수많은 기쁨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부산역 공사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싶기도 한데 오죽하면 댓글 중에서 이걸 이제야 만든다는 게 진짜 놀라운 그 자체다라는 말이 있을 지경이니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부산역 이제는 더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키워드들 살펴봤습니다. 051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항공노조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소환 조사를 진행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A팀장을 구속했습니다. A팀장은 앞서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공노조 위원장과 관련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부산 진구 범천동의 한 주택가 내리막길에서 27살 A씨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가벼운 찰가상을 입었지만 편의점 유리벽과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등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 7명의 신체를 핀으로 찔러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31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은 전문심리위원회 진술을 근거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전문심리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측에 의견 제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하경찰서는 구청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욕설 문자를 무차별 발송한 혐의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민원인과 공무원 5명에게 모두 41차례에 걸쳐 욕설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NC 다이노스를 10대2로 누르며 주중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레일리를 선발로 내세운 롯데는 4회 말 NC에게 한 점을 내주며 밀리는 듯 보였지만 5회 초 석점을 득점한 뒤 9회까지 내리 10점을 뽑아내 점수차를 크게 벌리며 승리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남천동 시장 공관 열린 행사장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을 포함한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와 상생 협력 방안을 기관장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2020년 7월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땅을 공원으로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은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사유지는 사들이고 국공유지는 공원으로 영구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부산에서는 모두 57제곱킬로미터의 공원 땅이 지정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임금 인상 등을 두고 갈등을 빚던 부산 마을버스 노사가 임금 단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마을버스 노사는 부산노동위원회 마지막 쟁의조정 회의에서 운전기사의 시급을 10% 인상한 8,370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인상된 시급은 지난 2월 임금부터 소급 적용하며 무사고 포상금 월 5만 원 지급, 운전기사 정년 만 63세 연장 등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오겠고요.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27도 가까이 올랐던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낮 기온 역시 내려가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 22도에 머물며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중반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주말이자 6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